아, 네.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사랑받고자 하는 놈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연기할 때 저희 가족들 생각 많이 하고 어렸을 때 아빠에 대한 결핍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촬영. 답변이 되셨나요? 아, 네, 잘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혹시 질문 하고 싶으신 분? 저 뒤쪽에 남자분들 먼저.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아빠분이 보고 나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춤추는 장면 디렉이 있었던 건가요? 맞춤인가요? 아, 그게 막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원래 그 남자 역할하는 문유광 배우랑 저랑은 학교에서 정말 친한 동료 사이인데 원래 그렇게 서로 망가지면서 자주 놀아요. 자기가 먼저 새로운 춤을 이렇게 현장에서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들끼리도 한번 해보고 그냥 지문에는 춤을 춘다? 라디오에 음악을 들어서 춤을 춘다 했는데 현장에서는 이것저것 서로 웃음 쳐보면서 신나게 연기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노재훈 배우 말고 그 외에 계신 배우분들께 질문이 있으신 분 이번에 한번 받아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 저기 앞쪽에 여자분. 네, 영화 모두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이별 여행에서 타투를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타투가 약간 가부장제나 일탈 외에도 다른 의미가 더 있었을까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나름의 반항이라서 근데 그 반항기를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밴드로 숨기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쯤에 벗기고 나서 이제 그냥 당당하게 나로서 보여지게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벗기는 그래서 크게 이제 잘 보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사담 한번 하면 저도 타투 얘기를 하셨으니까 궁금했던 건데 그 타투가 나뭇잎 같은 모양이었잖아요. 그것도 혹시 어떤 감독님과 얘기를 해서 의미가 있는 타투 모양이었던 건지. 네. 아니,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혹시 또 다른 영화 질문 있으시면 여기 가운데 앞쪽에 앉아 계신 남성분께. 네, 저는 새 배우님들께 좀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마지막 장면들이 저는 다들 인상이 깊었어가지고 그 장면들을 촬영할 때 어떤 유리의 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통을 씻으면서 이제 흘려보내고 미역국을 끓여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라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그 타투를 떼어낸 이후에 그 마지막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배우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아빠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표정 일을 하셨을 때 그때 각각의 심정들이 어떤 심정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누구부터 시작을 할까요? 생각나는 사람 먼저 손 들고 시작할까요? 마지막 장면들 연기할 때 어떻게 네, 어떤 감정을 마음, 가지고 네, 어떤 감정을 그렇죠, 네.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디렉팅이 혹시 있으셨는지. 네, 정현 씨부터. 제가 네. 먼저 하겠습니다. 미역국을 먹을 때는 유리가 이제 바로 직전에 거래를 했던 분께서는 유리랑 정반대의 상황을 가졌던 분이잖아요.
아이를 지우려고 하고 그분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고 그래서 미역국을 먹으면서 그분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한 번도 유리가 지금까지 한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됐다, 틀렸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조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이 틀렸다라기보다는 이게 맞나? 이러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미역국을 먹으면서 스스로 좀 위로를 했어요. 괜찮아.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 틀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문장을 좀 가장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남은 두 분 생각이 정리되십니다. 재원 씨. 영화상에서는 운석이가 처음으로 망원경을 보는 장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믿지 않았고 엄마를 부정하다가 마지막에 무언가를 믿고 바라보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는 망원경을 보는 것 또한 신기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운석이가 아빠에 대해서 그리고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저도 무언가를 믿고 있기에 내 스스로도 그렇고 뭔가 여러 가지 노재원으로서 많은 생각이 들면서 하늘을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우주를 되게 좋아해서 망원경을 보면서 이 밤 하늘을 보는 게 뭔가 너무 좋았어요. 현장에서는 하늘이 전혀 안 보였지만 상상하면서 연기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주연이가 꼭 참아왔던 거를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터트리는 그런 장면이다 보니까 최대한 속 시원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찍었고 또 실제로 감독님께서 이제 가족들과 살아가면서 정말로 좀 그런 점들이 많이 이렇게 쌓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의 생각을 하면서 내가 대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어색함도 있었지만 열심히 해왔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여기 제 시선 왼쪽에. 영화 너무 재밌게 다 잘 봤고요. 저는 김보라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김재화 배우님이랑 되게 케미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배에서 촬영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됐고 거기에 또 뭔가 얽힌 에피소드가 있을까 좀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 선배님께서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분위기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 또한 그 분위기에 맞게 편안하게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배 촬영을 생각보다 많이 안 찍었어요. 되게 빠른 시일 내에 촬영이 끝나가지고 네, 여러모로 되게 좋았던 촬영이었습니다. 그 장면들 중에서. 네, 또 다음 질문. 이거 바로 옆쪽에. 네, 영화 너무 잘 봤고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요새 좀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겨서 이런 배우 말고 근데 이제 배우시다 보니까 다양한 역할들을 마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몰입하시고 어떻게 빠져나오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모두 세분 모두에게 세 분 모두에게 공통된 질문인 거죠? 이것도 생각 정리된 사람 먼저 할까요? 어떻게 공과사를 구별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하면 될까요? 네. 우선 저는 좀 연기 생활을 한 지 좀 오래됐어요. 올해로 한 19년 정도 됐는데 저는 사실 그냥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가 이제 출근을 하시는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나의 역할이다 보니까 상황을 많이 생각을 하고 이 친구가 완전히 이입하기보다 얘가 이런 말을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 그런 거를 많이 하고 그래서인지 뭐 촬영이 끝나고는 아 끝났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MBTI를 따지면 저는 현실적으로 찾아주는 아 MBTI까지 나오는 거야? 저는 엄청 막 몰입을 하는 또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 역할로서 흔히 말하는 메소드 연기처럼 완전 이입하는 게 잘 안 된다? 그리고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사람을 대할 때 그런 거 저 되게 어색해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연기할 때는 연기가 너무 좋고 재밌어서 그냥 어떤 역할 맡으면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빠져나오려고 안 하고 오히려 더 몰입하려고 노력하고.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 대부분이 거의 MBTI I 성향인 사람들이고요. 여기 있는 4명도 전부 다 I인 사람들이라 말주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말 잘했다 생각. 네 이거를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 씨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연기를 현장에서 좀 몰입을 할 때는 좀 공간을 많이 둘러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인물이 실제로 살아가는 공간이니까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품 같은 것들도 만져보고 보고 얘가 어떻게 걸어왔을까 여기서 뭘 하고 있을까를 되게 혼자 계속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는 편이고 항상 잘 빠져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 좀 그게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서 아직은 빠져나오는 거는 조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직은.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너무 행복하네요. 제가 할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다음 질문 혹시 또 있으신 분? 이번에는 저기 제 쪽 오른쪽 끝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지금 손들고 계세요. 저 김보라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목이 이제 이별 여행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고모는 이제 이별을 하겠다고 이제 호적에서 팔겠다고 각오를 했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완전한 이별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주연이는 이렇게 이 난리를 치고 정말 그 이후에 이별을 했을까 하는 배우님께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제목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탈출을 했다가 어느 정도 생활을 하고 다시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들어가면서 또 이제 고모처럼 이제 할 말을 다 하는 걸로 바뀌지 않았을까 해요.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손 들고 계신 여성분.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되게 재밌었고요. 유리의 여름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유리의 여름에서 유리가 30만 원을 모으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다른 병원에 갔더니 5만 원이 깎여서 5만 원이 남았는데 그 5만 원을 유리가 쓸 때 뭔가의 그런 느낌이 보이더라고요. 약간 머뭇거림이나 이런 거. 근데 이때 그 5만 원의 의미가 뭐였는지 조금 궁금해요. 배우님께 혹은 시나리오 상에서.
사실 임태기를 판다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유리도 스스로 그걸 느끼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쉽지 않은 거래를 하는 거이기도 하고, 그 마지막에 경훈이라는 그 이제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분을 만났을 때 아이 있지 않느냐, 이걸 왜 사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한테도 조금 어쩌면 상처를 건드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뜻 그 5만 원을 아무렇게나 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역국을 사는 이유도 조금은 나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음 질문 해주실 분 계실까요? 저 맨 끝에 손들고 계신 분이 네, 지금 맨 끝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별 여행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저는 고라니남 나온 부분이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딱 그 순간을 기점으로 뭔가 너무 심각하지만은 않은 영화로 흘러가겠구나라는 긴장감이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배우님은 현장에서 촬영할 때나 아니면 시나리오를 받아서 그 부분을 읽어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데이빗이었죠? 사실 저도 감독님께서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쓰셨을까 좀 궁금하기는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있기에 그게 이제 작품이 완전 진지하게 흘러가지 않고 조금은 가볍게 흘러갈 수 있게 해준 것 같고요. 촬영을 할 때 실제로 좀 많이 재밌었어요. 당황스럽기도 했고 이제 혼자서 상의 탈의를 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러시니까 대단하시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들으시는데 조금 앞쪽으로 와서 저기 검은색 마스크 끼신 네. 저도 이제 김보라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별 여행이라는 작품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배우님 진짜 주관적으로 이별 여행이라는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셨는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그때 당시 한참 필름메이커스를 통해서 단편 영화를 이렇게 찾아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되게 TMI네. 네,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의 추천으로 이제 건국대학교 영화를 이제 만나봐가지고 그래서 넌 추천받는 거 처음이니까 할래? 하고 일단 우선은 이걸로 했어요. 시나리오를 보기도 전에 이렇게 했었고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는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첫 번째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작품이고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계속 대본 리딩을 같이 하면서 역할 자체가 되게 기승전결이 뚜렷해서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었죠?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기 전에 제가 잠깐 이 노지연 배우 그 아빠는 외계인이 너무 임팩트가 세긴 했지만 한비라는 작품도 출연을 했잖아요. 한비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설정상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이제 수목장을 가는데 봤을 때 보통 사실 헤어진 연인이면 웬만해서는 잘 안 가려고 하는데 굳이 얻어 타서 간 이유가 차가 없거나 면허가 없거나 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 외에 단순히 그런 이유에 있는 캐릭터였는지 아니면 뭔가 더 딥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감독님이 얘기했을 때는 운전면허가 없고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길마다 수목장을 서로 갔었던 이 세 명의 익숙한 관계였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친구의 차를 타고 갔었어요. 그리고 이별하는 과정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이별을 한다기보다 하는 과정 중에 극소에서 헤어졌다고 갔다 와서 얘기하겠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 네네, 맞아요. 헤어졌는데 이제 이 이야기 자체가 여자 주인공이 한비의 가족과 이별하는 그런 이야기로도 비춰질 수 있는데 그렇게 그날을 기점으로 아마 둘은 아예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답변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해주실 분 저기 오른쪽에 계신 분 먼저 손 들어주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세 배우님 작품 모두 다 잘 봤고요. 노재원 배우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비에서도 그렇고 아빠는 외계인에서도 꽤나 다른 연기를 보여주시지만 좀 공통적으로 좀 잔잔한 것 같으면서 은은하게 뭔가 이상한 좀 웃긴 이런 캐릭터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전주 영화제 초청 작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들을 연기하시면서 좀 본인의 실제 성격은 좀 어떤 편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평소 성격은 좀 낯가림이 되게 많아서 낯가림 없으면 진짜 재밌습니다. 재밌고요. 제 성격? 따뜻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고요. 연기를 너무 좋아하고 요새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셨죠? 네. 하고 싶은 역할이라기보단 어떤 역할을 내가 어떻게 할까가 더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특정한 느낌의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없어요. 단 새로운 걸 계속 해보고 싶어요. 네. 또 질문 있었을까요?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건 아니셨죠? 성격과 앞으로 하고 싶은 역할 외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셨던가요? 아니면 답변이 혹시 되셨나요? 성격에 관련된 건 정확하게 지금 답변으로 다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되었고요. 네, 잘 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여기 앞쪽에 염색하신.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질문이 2개가 있는데 먼저 김보라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영화에서 고모랑 대화를 할 때 처음에 우리가 굿즈를 다는 게 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마지막에 생일 하는데 거기서 깽판 치는 장면에서 고추전을 씹어 드시잖아요. 혹시 그런 게 감독님이 특별히 주문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즉흥적으로 나온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그런 장면도 그렇고 그 친구가 왜 지금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이 조금 연결되어 있어서 마침 그 고추전이 있더라고요. 맛있게 씹어 먹었습니다. 덕분에 더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노재원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외계인 아빠가 이제 와서 같이 집에 있을 때 마지막에 엄마랑 이별의 키스를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 배우님은 되게 이들 왜 이래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당황스럽게 막 쳐다보는데 저도 이번에 그 영화 촬영 과제를 하면서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약간 제 3자의 입장에서 얘네 왜 이래 이러면서 보는 거를. 근데 저는 그때 그 역할에 그렇게 몰입을 하지 않고 약간 관객처럼 그냥 저로서 약간 얘네 왜 이래 이러면서 재밌게 보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혹시 배우님은
그 아들의 입장에서 바라봤는지 아니면은 그 역할에 몰입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배우로서 약간 친구 저렇게 하는 게 재밌다 이러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일단 눈앞에서 엄마가 그러고 있으면 진짜 저는 안 볼 것 같은데 안 보는 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운석이라면 저는 진짜 못 볼 것 같은데 운석이라면 기다려주지 않을까. 엄마를 컷하면 모니터 보면서 엄청 웃고 너무 재밌었어요. 생각만 해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촬영하시고 나서 그 외계인 아빠 역할을 맡은 친구분과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되게 셋이 대화를 나눴는데 난 박준면 선배님이 이마에 땀이 송골 맺히셔가지고 덥다. 지현아 너도 나랑 해야지. 키스 한번 해야지. 이렇게 농담하면서 서로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 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나? 셋이 엄청 너무 즐거웠어요. 네, 셋 다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유광 배우는 그 순간에 뭐 키스를 하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감정신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해 있었던 기억이 나요. 비하인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관객분 질문 덕분에 재원 배우가 세상 신나게 보내서 다음 질문 받기 전에 이제 그 유리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영화라 질문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정현 씨한테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장면들이 좀 많았어요. 혹시 촬영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지하철이나 그냥 길거리나 노출된 장소에서 촬영한 경우가 좀 많았던 영화인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네, 그 에피소드 되게 좀 밖에서 촬영을 할 때 에피소드가 꽤 있었는데 한 번은 지하철역에서 이제 여대생분과 거래를 할 때 분명히 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분의 신고로 쫓겨나기도 했고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잠깐 기술말 좀. 얘기해도 될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네. 괜찮아요. 지하철역 앞에서 첫 장면이죠. 돈을 세는 장면인데 그게 이제 너무 통제가 안 되니까 통제를 할 수가 없죠. 지나다니시는 분인데 카메라를 보면서 V 하시는 분들도 있고 24테이크를 갔어요. 그 중에 한 번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술에 취하신 어떤 분께서 노상방뇨를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프레임 안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NG가 났길래 그리고 되게 스태프분들이 허둥지둥 하시길래 왜 그러지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공공장소 촬영은 많이 힘드네요. 네, 다음 질문 혹시 또 해주실 분 계실까요? 저 끝쪽에 지금 해주신.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두 분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별 여행에서 약간 배를 타고 들어가는 소양강 약간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약간 고립된 걸 표현하고 싶으셨던 건지 아니면 감독님의 실제 고향인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제 아빠는 외계인에서 이제 제가 문유광 배우님 이제 연극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이제 보자마자 너무 놀랐거든요. 저 배우가 왜 저기서 나오지? 이러면서
근데 이제 연기하시는 걸 보니까 되게 연극 톤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감독님이 약간 디렉팅이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네, 보라 씨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감독님께서 실제로 춘천에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런 그 촬영은 사실 감독님의 아이디어라서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감독님께서 춘천에 실제로 거주하시긴 합니다. 네, 그리고 문유광 배우의 그 연극 톤은 디렉팅이었고, 그리고 연극 배우라는 컨셉이 있었고 그 영화상에서 네, 그래서 그런 톤을 리딩 단계에서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궁금하신 게 있으신 관객분 계실까요? 네, 요 가운데 쪽에 여기 조금만 높이 들어주시면.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유리의 여름의 박정현 배우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유리가 이제 그 유리의 여름이 제목이잖아요. 근데 유리가 임신을 하고 임신 중단을 할 계획이 있고 그거를 위해서 어린 나이에 쉽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러 다니고 저는 그런 행동,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유리가 여름에 겪는 게 좀 더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운 날씨에 그렇게 가방을 메고 어린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정현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 유리한테 여름이라는 계절이 아니면 그해 여름이 앞으로 어떻게 기억될 것 같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리로서요? 일단은 좀 계절감도 유리의 상황을 좀 잘 표현하기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덥고 말씀하신 것처럼 덥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유리의 상황을 표현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유리가 뭐 다 앞으로 여름이 와도 물론 있었던 그 일들을 계속 꾸준히 기억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생각들로 조금 지쳐하거나 좀 힘들어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더 씩씩하게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리는 강한 아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 뒤쪽에 질문 들고 계시나요? 네. 저는 그 한이라는 작품이 좀 저한테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그 작품 속에서 주인공 헤어졌지만 커플이랑 그리고 그 어머님 역할 배우분이랑 대립되는 것 같은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님은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고 그 커플 부부들은 용도를 다한 물품이라고 표현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죽은 그 언니에 대한 작품 같은 게 의미하는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네?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 공격이 와가지고 용도를 다한 것 그리고 쓰레기라는 부분에서는 질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혜수와 엄마의 그런 입장 차이가 분명하다라는 것 그리고 둘이 계속 어긋난다라는 것을 대사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엄마는 혜수에게 계속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 딸의 결핍을 그 아이에게 찾는 것 같은데 혜수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에 그렇게
그 수목장을 가는 과정에서 계속 어긋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설치 미술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의미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감독 친구가 실제로 그것을 그런 설치 미술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 빛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용도를 다한 그 유리 같은 것들을 조각조각해서 만드는 그 공예라고 해야 할까요? 예, 그런 걸 만드는 그것을 실제로 봐서 그래서 가지고 온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한비애 감독님이 계셨으면 딱 좋을 질문이었을 것 같은데. 네. 물어봐야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SNS 같은데 한번 올려주세요. 네. 다음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지금 손 들어주신다. 저는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이별 여행에서 김보라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춘천에 가기 전에 달력 앞에서 하나 둘 셋을 세고 눈을 감았다 뜨고 그리고 또 춘천에 가서 화장실에서 같은 장면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혹시 배우님의 아이디어였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감독님의 아이디어였고요. 그냥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눈 감았다가 뜨면은 혹시나 다른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있고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은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보니. 네, 바로 들어주셨나요? 지금 방금 손 들어주셨는데. 네. 새 영화 모두 잘 봤고요. 그 유리의 여름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 유리의 여름 박정현 배우님께 그 영화 자체가 주된 감정선이 다 유리가 이끌어가는 감정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 이제 1인으로 거의 영화의 감정선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이런 거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빠는 외계인의 노재원 배우님께 그 사소한 건데 아빠랑 이제 같이 먹었던 음식은 맛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현 씨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항상 촬영장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 이 영화는 유리의 얼굴을 보는 영화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몸을 움직이는지에 되게 많이 표현하는 게 많이 차이가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현장에서 저 유리 얼음을 촬영할 때 실제 유리랑 저랑 성격이 너무 달라서 텐션 자체가 너무 달라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제 촬영장에서 쉬는 시간에 박정현으로서 동료분들이랑 막 장난치고 웃고 떠들다가도 아니야 유리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유리는 뭔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계속 유리로서 그냥 내가 지금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을 마시는 건데도 유리는 이 뚜껑을 어떻게 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많이 생각하고 스스로를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답변됐습니다. 다음 재원 배우. 궁금하셨을 텐데 그 문영왕 배우가 마시는 초록 색깔은 타로 밀크티고요. 그리고 그 맛보다는 그 돼지 머리 좀 냄새가 심해가지고 저는 그냥 쌀만 먹었어요. 나머지는 진짜 입도 안 됐어요. 네, 또 다음 질문 또 있으신가요? 저기 뒤쪽에 손 들고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이라 질문을 원래 잘 안 하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혹시 이별 여행에 주연이가 보증금 빼서 동생 유학 보내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니까
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모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도 고모의 말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앞쪽에 줄무늬 옷을 입으신. 저 영화 재밌게 봤고요. 저는 유리 여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유리가 결국에는 가잖아요. 남자친구 그런 아이 아빠라고 해야 되나요? 뭘 찾아갔는데 그 친구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는 거에 대해서 배우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 작품에서 캐릭터로서도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남자친구를 찾아간 건 아니었고 이제 우연히 마주쳐서 피하는 거였어요. 사실 시나리오 상에서는. 근데 네, 저는 그냥 보고 피했습니다. 왜 굳이 뭐 맞서거나 이러지 않고 피했어야 했는지 캐릭터 어떤 디렉션이 있었나요? 왜 피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감독님한테 물어봤어요. 남자친구는 유리가 임신한 걸 아느냐. 모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유리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유리는 그냥 스스로 혼자 해결하고 싶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주쳤을 때 근데 어쨌든 뭔가 마주친다고 해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좀 지금 유리 상황이 힘들잖아요. 이렇게 하는 돈을 버는 것이 힘드니까 빨리 그 상황을 외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이해되셨나요?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뒷줄에 네, 저는 새 배우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좀 인물들이 각자 다 다르게 좀 매력적으로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들이 이제 캐릭터들을 연기를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생각이 정리되신 분 먼저 시작할까요? 어떤 걸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연기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셨죠? 네네. 혹시 지금 상영된 단편 네네네. 작품들에서인 거죠? 네네, 맞아요. 네, 여러분? 네. 아빠는 외계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웃음과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가족을 대변하는 연기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중점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감이 되게 좋았고요. 두 번째로 한비는 뭘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지보다 그 김예지 배우와 저와 둘이 한번 날 잡고 데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적인 마음이 아니라 좀 가까워지기 위해서 지금 너무 사이가 좋은 동료가 됐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그 두 인물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인물의 관계성을 우선 생각해서 네, 맞아요. 배우와, 네, 네. 아 그리고
제 가족을 이런 제 누나가 죽었다는 게 잘 상상이 안 가서 애먹었었는데 수목장을 가는 순간 확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좀 중점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주현이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이제 고모에 대한 약간의 서운한 감정도 있었고 또 가족들에게 항상 그런 식으로 좀 치이면서 살았던 아이다 보니까 살짝은 지쳐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 촬영을 했습니다. 유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상처를 입고 혹은 상처를 주고 이런 상황들을 조금 많이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지쳐가고는 있지만 유리라는 본성 자체는 굉장히 스스로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조금 표현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더 숨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 조금 감정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보다 숨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답변이 혹시 네.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이 한 5분 가량 있어서요. 질문을 한두 질문 받고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드하게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뒤에. 감사합니다. 이민지 배우님께 네? 저요? 네. 사회만 보셔가지고 네, 저는 사회로서 여기 와 네, 있는 그 영화 네. 내용이 아니라 독립 영화에 대한 네. 포괄적으로 독립 영화계 또 전도연을 맡고 계셔가지고 그 독립영화계 전도연 선배님을 불리시는 분이 축구팀 정도 있어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축구팀을 꾸릴 정도로 많기 때문에 라디오 스타에서 이게 박제가 됐기 때문에 저런,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전주국제영화제가 그 독립 영화의 그 성지 같은 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독립 영화의 장점만 말씀해 주시면 장점만. 네. 그러니까 단점은 비밀로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뭐 김보라 배우님도 그렇고 이민지 배우님도 그 상업 영화에도 출연하시잖아요. 공조 2에도 나오셨고 했는데 많이 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독립 영화가 어떻게 보면 배우분들한테 연기의 연습도 되고 자유롭기도 하고 젊은 뭐 감독이지만 앞으로 10년 뒤에 제2의 봉준호도 될 수 있고 하나의 보험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독립 영화의 장점 이민지 배우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른 배우님들도 혹시 이제 네, 그러면 가능하시면 네. 다 같이 한 번씩 장점을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 제가 여기서는 제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스피드하게 대답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다양한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좋고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고 또 배우로서는 다양한 연기를 할 수 있는 이제 재정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독립영화만의 또 약간 소규모 뭐라고 하죠? 간의 수공업 같은 느낌이 저는 좋아서 계속 단편영화, 독립영화를 좋아하고 또 촬영을 앞두고 있고요. 네, 그게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분들 한 번씩 장점을 또. 네. 우선 이민지 배우님께서 다 얘기하신 것 같아가지고 특히 이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로 다양한 감독님들을 만나면서 짧은 시일 내에 가장 빠르고 다양한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될 수 있고 좀 되게 솔직한 느낌의 작품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네, 그냥 민지 배우님 한 말 그대로입니다. 많이 각별해진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촬영했던 분들은 좀 인원이 좀 적었는데 그래서 좀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런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 그 마지막으로 전 진짜로 이게 다 같이 만드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항상 받아요. 이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여기 앞쪽에 남성분. 네, 영화가 잘 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화를 나누고 네 분 다 배우로서 현실 모습과 굉장히 솔직하게 연기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현실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근데 촬영장에 가면 카메라 앞에 서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지금 마이크 하나 잡았는데 벌벌 떨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해소하는지보다 개인적으로 그냥 현장에서 난 이러니까 긴장이 좀 해소가 되더라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분 다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이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할 때 이 긴장감을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네. 금라 씨 먼저. 네. 저는 항상 좀 이게 너무 웃긴 게 초등학생 때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실수는 하지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긴장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좀 긴장이 되네요. 전 아직까지도 진짜 벌벌 떨리는데요. 카메라 앞에서. 근데 그럴 때 긴장이 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을 그 카메라를 인식하기 전에 상대방을 더 무서워하면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대방을 더 인식하는 순간 카메라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장현 씨. 저는 이제 오히려 카메라가 있고 제 이제 연기할 거야라고 뭔가 다 모두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황이면 오히려 긴장이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도 긴장이 되면 저는 좀 그 호흡을 더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현 씨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오히려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것 자체는 떨리긴 하지만 카메라 때문에 긴장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카메라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돼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근데 나는 여기서 사람들은 김보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인물로 보니까 괜찮아 이래도 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난 진짜로 할 거야. 왜 이런 생각, 그 신념을 딱 갖고 있으면 그렇죠. 여기서 좀비 연기 하라고 하면 못하겠지만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오히려 카메라가 있어서 그 상황에 몰입할 수 있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 정말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배우님들 앞으로 예정 중인 일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씩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재원 씨부터 할까요? 네. 저는 이제 회사 눈컴퍼니라는 회사에 들어온 지 1년이 조금 넘어갑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진짜 이런 날도 이제 찾아오는구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하루, 꿈만 같은 하루하루를 만끽하고 있어요. 눈컴퍼니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시상식 아니에요. 열심히 연기 행복하게 아름답게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는 이제 다음 달부터 새로운 드라마 작품을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러고 이제 저는 요즘에 그냥 특별한 날 없이 잘 지냅니다. 근데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의 여름이 6년 전에 촬영을 했던 건데 오랜만에
유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요즘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촬영 중입니다. 네, 드라마 촬영 중입니다.